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NFPC, NFTC 106,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화재 안전 성능 및 기술 기준 제4조 소화약재 저장 용기, 자, 약재를 저장하는 이 용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용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조 소화약재 저장 용기 등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재 저장 용기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편적으로. 자, 이거는 보통 이제 청정 계열, 할로겐 계열의 저장 용기가 이렇게 회색 계열로 되어 있고요.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이렇게 좀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색깔로 조금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조사별로 조금씩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재 저장 용기. 자, 이런 용기들은 방호구역 외의 장소로서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호구역에 있으면은 약재를 이 안에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호구역 외에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실 안에 설치를 하라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화재가 나면은 이 약재 저장 용기가 화열에 의해서 오동작하거나 동작이 안 될 수 있거나 고장에 따른 방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별도로 관리를 하라. 또 방화구획을 해서 주변에 인접된 화재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끔 방화구획을 하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능 기준인 거고요. 자, 이 안에 박스 안에 보면은 자, 기술 기준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데 세부 사항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1.1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재 저장 용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자, 요거 안에 설치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죠. 자,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자, 똑같은 내용. 자,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 자, 이 안에 꺼내서 별도로 해야 되지만 이 안에 설치해도 되더라. 어디? 단서조항, 기술 기준에 있는 단서조항의 2.1.1.1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가능하다. 자, 방호구역 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장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할 것. 자, 그렇더라도 방호구역 안에 설치는 가능은 한데, 자, 그렇더라도 출입구 부근에 설치해서 혹여나 이 안에서 제실자가 화재가 난 걸 인지하고 수동 조작시키고 피난이 용이할 수 있게끔 피난이 용이한 장소인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온도가 40도씨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자, 보통 이산화탄소는 저장 온도가 자, 40도씨 이하로 잡고 있다. 자, 우리 보편적으로 이 이산화탄소 약재 저장 용기는요. 자, 이 안에 대기 중 대략 21도씨에서 6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해서 용기를 안에다가 액체 상태로 저장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실내 온도가 이거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액체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기화되면서 증발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용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약재가 담겨져 있고, 자, 상부 부분에는 기체 상태, 이 아래 부분은 액체 상태에 두 개 이상이 공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실내 온도가 너무 과하게 되면 이 액체가 기화되면서 기체의 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액상면은 이렇게 아래로 하강해죠. 하강하면서 기상의 체적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압력이 내부 압력이 높게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온도 변화가 큰 곳에 설치하면은 압력 변화에 따라서 과압 또는 이제 파손이 폭발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 그렇지만 온도가 또 너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자, 요 액상의 높이가 요 정도 되어 있었는데 액상이 너무 많아지겠죠. 상부에 있던 기체 부분이 액화돼서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액화돼서 액상이 더 많아져. 그럼 이 기체 부분이 적기 때문에 내부 압이 떨어져서 이 위에 상부 우리 집합관을 타고 약재가 흘러가게 될 건데 이 자체 증기압이 낮아져서 뭐예요? 이 약재실로 증기압이 낮아서 약재가 못 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직사광선 및 빗물의 침투 우려가 없는 곳. 자, 그리고 방화문으로 부액된 실에 설치하라. 당연히 여기에 있는 실은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문은 당연히 방화문이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래 사진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자, 우리 직사광선이 들어가게 되면 약재 저장 용기에 직사광선이 비추면 온도가 상승될 거니까 당연히 액상 부분이 기화되면서 내부 증갑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내에 다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빗물, 우리 건물의 누수에 의해서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빗물이 직접 맞게 되면 이 용기 주변의 현장 사진인데 이렇게 부식이 많이 발생됩니다. 자, 이 사진은 천장의 누수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 부위에서 부식이 많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심했던 현장인데, 자, 이 부분에서 누기가 발생하면서 이 자체 가스압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식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되더라. 자, 그래서 누수에 대한 부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습기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용기의 설치 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라고 해서, 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소화약재 저장실, 무슨 한론 약재실, 소화약재실이라고 해서 출입구 인근에 바로 알기 쉽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표지를 해야 된다. 자, 이 표지가 없으면 뭐예요? 이 기준에 따라서 지적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으로 하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사진을 좀 더 보면은, 자, 이렇게 용기 사이에 보면은 전도 방지를 위해서도 이렇게 스페이서를 두지만 요 사이의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도 스페이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 이 용기를 여기서 뜯어서 중량을 측정하는 중량 측정법도 있고, 우리 액화가스 레벨메다라고 해서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액화가스 레벨메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손잡이가 잡혀서 이렇게 여기가 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사선 원소를 이용해서 투과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이렇게 감싸서 여기 이 레벨메다를 이제 이 안에다 넣고 손잡이를 잡고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이 액상이 있는 부분과 기상이 있는 부분에서 이 방사선 동위원소 투과율이 달라져서 지시침이 달라지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약재량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몇 cm,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 관리 차원에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용기 간의 간격 보셨고요.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자, 저장 용기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젖줄처럼 물려 있는 이 부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배부 1차측까지를 집합관, 모든 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배관을 우리 집합관이라고 합니다.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배관, 요게 되겠죠. 이렇게 쭈루룩 플렉시블하게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자, 여기 연결하는 배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것.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플렉시블 안에 체크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고요. 자, 아닌 것은 여기 연결되는 요 구찌 부분에 체크 밸브를 써서 다른 용기가 방출될 때 이 용기된 방출된 가스압이 옆에 용기로 들어가지 못하게 체크 밸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 밸브가 없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용기가 개방될 때, 자, 옆에 용기가 이쪽으로 압이 전달되면서 이 근처에 있는 용기의 개방을 방해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용기가 만약에 압력이 빠져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분리를 하게 될 건데, 자, 분리를 한 부분에 여기에 체크 밸브가 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용기를 분리할 때 체크 밸브가 있어야 여기서 방사된 가스가 이쪽으로 새어나가지 않겠네요. 안전상의
EU에 있어서도 자, 이렇게 저장 용기와 집합관의 연결 배관에는 뭐예요? 반드시 체크 밸브를 설치하는 게 맞다. 체크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자, 다만 저장 용기가 하나의 방어 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 이게 선택 밸브가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으면은 없어도 되겠죠. 선택 밸브가 하나의 방어 구역으로만 흘러갈 거니까. 자, 그렇더라도 여러 개의 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약재가 만약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를 빼서 만약에 보수 중에 있는데 약재가 개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새어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자, 연결되는 집합박원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단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자, 무시하고 현장에서는 체크 밸브를 모두 설치하게끔 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항 우리 PC 성능 기준 2항입니다.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재 저장 용기는 다음 각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자, 저장 용기는 고압식인 경우 25MPa 이상, 저압식은 3.5MPa 이상의 내압 시업 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해라. 자, 이런 저장 용기들 있잖아요. 그죠? 약재를 꾹꾹 눌러 담기 때문에 이 안에 압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압으로 저장할 때는 이 용기가 내부의 압력에 버텨야 되니까 저장 압력보다는 훨씬 높은 압력에서 버텨야 되겠죠. 용기 자체가. 그래서 고압식은 25MPa, 저압식은 3.5MPa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 내압 시험 압력을 하더라. 내압 시험을 하더라. 자, 2호에 보니까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내압 시험 압력이 3.5MPa짜리죠. 자, 안전 밸브, 봉판, 액면계, 압력계, 압력 경보 장치 및 자동 냉도 장치 등의 안녕 장치를 설치하라. 자, 한번 볼게요. 3호. 저장 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성능 기준 내용은 여기 박스 안에 기술 기준 내용에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기술 기준으로 한번 참조해서 볼게요. 자, 저장 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자, 범위가 있네요. 자, 보면 아까 제가 충전비라는 C는 G분의 V라고 해서 자, 요거는 용기의 용적, 여기는 저장되는 약재 중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68리터짜리 용기에 약재를 45kg 저장을 하게 되면은 충전비가 1.5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 이상을 만족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 충전비가 낮고 얘는 높잖아요. 자, 충전비, 여기서 볼 때 충전비가 낮다라는 것은 약재 저장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반비례, 얘하고 충전비와 여기 약재 저장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잖아요. 그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충전비는 낮아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자, 용기의 용적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약재량을 무한정 담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범위를 정해준 거죠. 약재를 무한정 담게 되면은 그 기상 부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내부 압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 그럼 충전비가 높다라는 것은 이 약재 저장량이 낮아야 요 충전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약재 저장량을 적게 담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적게 담다 보면은 이 안에 약재량이 부족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약재량이 부족하게 되면 소화를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충전비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숫자가 낮은 것은 저장된 용기의 용적별 저장되는 최대량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것은 최소의 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약재의 저장량으로 봤을 때 최대치, 최소치,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더라는 개념. 자,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거. 자, 똑같은 개념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자, 내압 시업 압력의 0.64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 밸브. 자, 내압 시업 압력의 0.8배부터 내압 시업 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항목은 자,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도씨 이하, 자, 마이너스 18도씨죠. 그리고 압력은 2.1MPa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려면 자동 냉동 장치를 설치하라. 자, 온도를 우리가 대기 중의 온도는 21도씨이니까 그보다 자, 낮게 저장을 하려면은 당연히 냉동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냉동 장치를 이해서 압력을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저압식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는 자동 냉동 장치를 설치해서 마이너스 18도씨에서 압력 2.1MPa로 유지하는 범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사진 그림을 하나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고압식과 저압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저압식은 이렇게 대량 큰 탱크 안에 약재를 대량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에 저압식을 많이 씁니다. 자, 보편적으로 가스계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상평형들을 보면은 자, 여기가 온도, 여기가 압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니요,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상평형들을 보시면요.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이 압력, 자, 이쪽 가로 부분이 자, 온도 부분이 되겠는데, 자, 보편적으로 고압식, 이렇게 병에 저장하는 고압식 같은 경우에는요, 대기 중 21도씨에서 압력을 대략 요쯤 정도, 그래프가 좀 그렇긴 한데, 압력을 대략 6MPa 범위, 여기가 자, 6MPa이 되겠죠. 6MPa 범위 안에서 저장을 합니다. 자, 요게 고압식인 거고요. 자, 저압식은 2.1MPa이잖아요. 일단 평상시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액상으로 저장을 하려면은 자, 압력을 높이거나 자, 이 기상에서 압력을 높이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자, 이렇게 포화 곡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포화 곡선이 있으니까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도 뭐예요? 액상으로 약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압식은 뭐다? 자동 냉동 장치를 통해서 온도를 마이너스 18도씨까지 여기 있는 온도를 마이너스 18도씨까지 떨어뜨려서 이렇게 액상으로 저장하는데 이 부분의 압력이 대략 2.1MPa의 압력으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약재를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자, 그럼 자동 냉동 장치가 꺼지거나 고장나면은 내부의 압력이 액화됐던 것들이 기화되면서 내부 압력이 급상승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붙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안전 밸브, 봉판, 액면계, 압력계, 압력경보장치, 자동 냉동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안전장치들이 언제 어떻게 동작하냐라고 하면은 자,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내압 시합 압력, 이 용기의 내압 시합 압력이 있겠죠. 저압식은 3.5MPa이라고 했습니다. 내압 시합 압력의 0.64. 자, 이 내압 시합 압력이 1로 봤을 때 그거의 64%에 도달되면 이라는 거죠. 64%에서 80%에 도달되면 내부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 밸브를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고, 자, 요 그림에서 보면 요게 안전 밸브인데 용기에서 나와서 하나는 봉판, 하나는 이렇게 여러 개의 안전 밸브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전 밸브는 언제 이 용기 내부의 압이 0.64에서 0.8 내압식 압력에 64%에서 80% 찼을 때 안전 밸브가 개방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안전 밸브가 개방되지 않으면은 이 내부의 압이 과압이 올라가면서 터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1차 안전 장치. 자, 뒤에 보면 봉판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거 이상 80% 이상 너무 올라가 내압 시합 압력의 80%서부터 내압 시합 압력 100% 3.5MPa이 되겠죠. 여기까지 도달되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 탱크가 터질 수 있으니 안전장치 2차 안전장치로 보시면 돼요. 자, 뭐가 있다? 봉판, 안전 밸브는 1차 안전장치, 봉판은 2차 안전장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차 안전장치는 내압 시합 압력의 0.64에서 0.8, 여기 봉판 2차 안전장치는 0.8에서 내압 시합 압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터지는 안전 밸브와 뭐가 있다?
봉판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당연히 액면계는 이 애기의 높이를 알기 위한 액면계, 그리고 내부의 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압력 경보 장치라고 해서 우리 압력, 저압식 압력은 지금 2.1MPa로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범위의 플러스 마이너스 0.2MPa 범위. 자, 그래 2.에서 0.2를 빼면은 1.9. 자, 0.2를 더하면 2.3이 되겠죠. 자, 2.2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2MPa의 압력 범위. 자, 압력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압력이 떨어지는데 너무 떨어지면 또 안 됩니다. 그죠? 적정한 범위가 필요한데 2.1MPa에서 2.3MPa 이상 되거나 1.9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가? 압력 경보 장치가 동작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동 냉동 장치는 당연히 마이너스 18도씨에서 몇 메가파스칼? 2.1MPa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 냉동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부분 좀 반복하셔서 숙지를 해놓으면 시험 보실 때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밸브가 뭐고 봉판이 뭐고 액면계, 압력계는 당연히 좀 느껴지죠. 압력 경보 장치는 왜 동작하는지, 자동 냉도 장치는 또 왜 있는지, 이 부분이 기술 기준 안에 들어가 있다. 자, 저장 용기는 고압식은 25MPa, 저압식은 3.5MPa 이상의 내압식 압력이 합격 항수를 하라. 자, 요거는 여기 성능 기준에 있던 내용과 똑같은 사항이 기술 기준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성능 기준보다는 기술 기준 안의 내용이 훨씬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게 성능 기준이고 기술 기준에 있는지는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3항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개방 밸브는 우리 약재가 이렇게 저장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위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 저장 용기의 개방 밸브라고 하는데, 저장 용기 개방 밸브, 그리고 여기를 용기 밸브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기 밸브나 개방 밸브나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자, 용기 밸브, 용기가 구멍을 막고 있는 용기 밸브 옆에 이렇게 여기 좀 사진이 잘려 있는데 여기에 자, 니들 밸브라는 게 좀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사진으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약재 저장 용기를 개방시켜야 약재가 여기 봉판이 뚫리면서 약재가 이렇게 집합관으로 타고 흘러가게 되는데, 자, 이 개방시키는 방식이 세 가지 있다. 전기식, 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전기식, 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용기 밸브에 보면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는 봉판이라고 해서 니들 밸브가 침이 이렇게 대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스압이 동작하게 되면 가스가 치면서 니들 밸브를 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봉판이 찢어지면서 약재가 앞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내부의 용기 자체에 과압이 발생이 되면은 용기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용기 밸브에도 이렇게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제품도 KS 형식 승인품으로 기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용기 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이 전기식, 기계식, 가스압력식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기동 용기암 안에 있는 것을 가스압력식, 솔레노이드 밸브가 기동 용기를 때리면 기동 용기의 가스압이 이렇게 동관을 타고 올라가서 선택 밸브와 약재 저장 용기를 개방시켜 준다고 했었죠.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가스압력식, 약재 저장 용기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직접 붙이는 방식이 여기 전기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기계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좀 물리적인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동작되는 방식인데, 자, 요게 어떤 추가 달려있는 방식이긴 한데 잘 보이진 않지만, 자, 요게 이런 방식은 거의 쓰진 않습니다. 거의 유물에 좀 가까운 방식이긴 한데, 이렇게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밸브를 용기를 동작시키는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가스 압력식과 전기식이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종류가 3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자동으로 개방되는 방식이 맞고요. 만약에 자동이 고장나면은 수동으로도 여기 안전핀 클립을 빼고 이 뒷부분을 손으로 치게 되면은 안전 클립 빼고 여기 손잡이 이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를 손으로 치게 되면은 이 안전 솔레니드 밸브가 격발되는 수동 방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동으로도 동작되게끔 되어야 하더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배관에는 여기가 윗부분이 집합관이라고 했죠. 모든 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배관. 이 연결되는 요 젖줄 같은 요 배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하고 선택 밸브 또는 개폐 밸브와의 사이에는 과압 방지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라. 자, 요 부분이 아까 여기도 있었죠. 저장 용기와 집합관의 연결 배관에 체크 밸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 저 윗부분에서도 한번 확인을 했던 부분인 거고, 네, 이산화탄소 소화액계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좀 전에 것은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배관에는 자, 체크 밸브, 저장 용기와 여기 집합관을 연결하는 여기 배관에는 체크 밸브, 자,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사이에는 과압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라. 자, 여기 저장 용기로부터 선택 밸브로 연결되는 이 큰 부분, 여기에 집합관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보편적으로 여기에 설치된 안전장치는 집합관의 제일 끝부분, 여기 말단 부분에 이렇게 생긴 좀 확대한 사진이 요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안전장치, 안전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자, 이것을 왜 설치하냐 하면은, 자, 약재가 담겨져 있는 이 고압식 용기가 고압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용기 밸브가 파손되거나 만약에 좀 약화됐을 때 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압의 가스가 누설된 용기 밸브를 통해 집합관의 압력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집합관의 압력이 과도한 압력 이상이 되면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끝자락에 릴리프 밸브의 개념이죠. 과압이 발생되었을 때 이거를 빼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자, 기술 기준에 보니까 이 안전장치, 자, 이산화탄소 소화액제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또는 개폐 밸브 그 사이에는 내야 시업 압력의 0.8배에서 작동하는, 자, 이게 그러면 언제 작동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내야 시업 압력 고압식 이렇게 생긴 용기는 모두 고압식이니까 고압식 저장 용기의 내압 시업 압력은 25메가 파스칼이었죠. 자, 거기에 0.8배니까 80%가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보면은 20메가파스칼 정도 되겠죠. 자, 여기 집합관이죠. 선택 배관이 아니라 집합관 안에 내부의 압력이 20메가파스칼에 도달되면 이 안전장치가 동작해서 배관 내 과도한 압을 빼더라. 어디로 빼는 거예요? 실내로 빼죠. 약재실에 있는 실내로 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약재실 안에 이런 집합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약재가 이산화탄소가 누설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질식의 우려가 있겠네요. 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를 내부로 빼는 게 아니라 실외로 뺄 수 있는 부분을 자 만드는 게 바람직한데, 자, 법규에서는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내부로 빼라 외부로 빼라라는 기준이 없어서 그냥 현재는 그냥 내부에 이렇게 설치만 하고 있다. 자,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저장 용기에서 누설된 가스압이 집합관을 채워서 집합관에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자, 내야 시업 압력의 몇 배? 80%, 0.8배에서 동작하는 안전변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집합관과 연결되는 저장 용기와 집합관 사이에는 체크 밸브, 그리고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변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화액제 저장 용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제5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